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710 주택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평택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세금 폭탄 맞은 다주택자 종부세 갑절 껑충 해가지고 대략 이런 식으로 오늘 10시에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시가 50억 넘으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지만 어쨌든 2배 이상 올라가고 1년 미만 양도시 7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물론 적용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내년 6월부터. 3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취득세, 뭐 부동산 법인은 12% 그냥 일괄해가지고 대략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뭐 어쩌고 뉴딜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다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6.17 이후에 뭐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이라든가 뭐 실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셨던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뭐 다주택자들, 주택이 2채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좀 더 강력한 규제들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제목만 소개한 거고요. 우리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월 10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목차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뭐 올랐죠. 수도권, 뭐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올랐고, 특히나 다시 돈이 서울로 몰리고 있어서 서울이 많이 올랐죠. 기존에 서울을 규제하니까 서울을 누름으로써 옆으로 풍선이 커지고 그 주변을 누르면 또 옆에가 커지는 이런 효과로 평택까지도 투자 수요가 내려왔는데, 기존에 서울 분들이 평택으로 투자하러 내려오신 게 아니고 서울을 누르면서 옆에 시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살고 계신데 요런데 집을 못 사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집을 좀 미리 사놓자 해서 풍선에 풍선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이 내려왔던 겁니다. 물론 밑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올라오고 하면서 평택이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고덕국제신도시 제2기 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9년도 10월 전에는 평택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서 미분양이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남아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런 투자 수요, 즉 서울을 규제하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평택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작년 10월에 더샵 시티를 필두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분양이 점점점 해소가 되고 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씩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10월부터 지금 7월까지 월 1,000만 원씩 올랐다고 생각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오르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물론 일부 특정 아파트들은 그 이상도 올랐지만요. 근데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밀어 올렸던 것들이 지금 더샵 파크 2블럭이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던 계약들이 파기가 되거나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주택자분들은 이것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완전히 보류하셨어요. 올 현금이 아니고서는 이 집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평택에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투자가 활성화되던 게 지금 완전히 급냉 상태고, 심지어는 탈출을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뭐 투자 수요 차단이니 뭐 투기 수요 차단이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해서 뭐 생애 최초라든가 뭐 특별 공급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향해서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취득세 감면 뭐 이런 거 세세한 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모든 부동산 가격은 사실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 수요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과수요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지금 가수요가 완전히 멘붕이에요. 패닉 상태거든요.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으세요. 일단은 2주택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탈출 걱정만 하고 계신 겁니다. 대출이 아예 안 나와 버리는 상황이 온 거니까요. 요번에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도 다주택자들한테는 뭘 해주는 게 없습니다. 실수요자들한테만 대출을 풀어주는 거죠. 다주택자들한테는 지금 여기 정확히 제시한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다주택자들 뭐 앞으로 뭐 취득세율, 뭐 양도세율, 그리고 재산세 같은 거 전부 올라간다는 내용뿐이고요. 뭐 법인은 뭐 지난 그 12, 16, 6.17 이후부터 완전히 망가졌고요. 양도세 보면은 요거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2년 미만일 때는 70%, 2년 조금 넘어갔을 때는 60%, 뭐 거의 다 그냥 세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분양권으로 뭔가 하지 말라는 내용인 거고, 단기간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차익을 못 남기게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50% 그리고 이거 붙이면 55% 정도 세금을 뭐 매수자한테 전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셨지만,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이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3년이나 5년 정도 있다가 고지서 날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요번에는 아예 1년 미만으로 팔면 70%, 거기에다가 뭐 2년 미만이었을 때도 60%라는 이 세율이 붙는다는 거. 거의 뭐 이것까지 부담하면서까지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것까지 부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취득세도 지금 3주택부터는 12%입니다. 2주택 취득할 때도 8%예요. 그러니까 주택 2개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1.1%인데 이거 8%까지 올리고 3주택부터는 아예 12%까지 올린다. 예, 개인이 현행이 이제 1주택, 2주택이 다 1.1%에서 요 정도인데 이거를 8%, 2주택부터는 8%라는 얘기는 취득하는 순간부터 뭐 이미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예. 정말 폭등 지역이 아니고서는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될 놈만 되고 갈 놈만 가고 현금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도 뭐 보유세, 납세자 뭐 해가지고 재산세도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향후 추진은 뭐 세법 7월에 하고 뭐 지금 다 계획을 올해 안에 뭐 법이나 뭐나 이런 거 다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한테 결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이 서류에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보면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년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그 양도세가 70%, 60%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적용되는 거를 내년 6월 이후에 하게 되면은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내년 6월 1일 전에 팔아라 라는 내용인 겁니다.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요 메시지가 거의 뭐 뼛속에 새겨지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실수요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 5월 말일까지인 거죠. 6월 1일이니까 5월 말일까지 물건이 나올 수가 있다. 더군다나 평택에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던 이런 자금들은 그때까지 전부 철수하려고 할 거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 분명히 몇몇은 철수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투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2주택부터는 취득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집이 한 채인 분이 두 채를 늘리고 세 채를 늘리려고 하실지, 그리고 그걸 한다면 그 지역이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지역이 될 텐데, 알고 있겠지만 주택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그 전세가 대비 뭐 갭 투자가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지 않는 한 앞으로는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말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투자하시거나 또는 내가 몸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까지는 집값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지제역 주변에 더샵 2블럭 그리고 1블럭 영신 힐스 이렇게 3개 단지가 올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8월, 요게 뭐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요게 한 12월쯤 요렇게 입주를 하는데, 요 세대 수를 다 합치게 되면 5,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만 시장에 풀려도 500세대 정도가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매매 물건으로.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거주하시려고 사신 분도 있지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보일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가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매물도 굉장히 지금은 적죠. 왜냐하면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합원들 거는 명의 변경이 안 돼요. 8월에 입주를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조합원 물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등기 친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매도 물건들이 늘어날 텐데 그런 흐름들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거고요. 요게 어느 정도 전세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게 아마도 내년 5월 전까지 어느 정도 물건이 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데가 좀 시세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가격의 매물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실 거고, 여기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때 만약에 요거를 매도하지 못하시면 6월부터는 실제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재산세도 올라가고 그런 거를 다 따져 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2주택까지는 버티신다 쳐도 3주택 정도 되시는 분들,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에 집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 해서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710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요거를 시행을 내년 6월까지 미뤄놨다라는 것은 다주택자분들한테 빨리 집을 팔으라라는 신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분들이 버티실지 아니면 매도하실지 요거에 따라서 평택 부동산 시세가 내년 후년 계속해서 어떤 여파를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높은 피를 주고 뭔가를 집을 사기에는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도 눈여겨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나 토지 또는 뭐 건물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로 또 돈이 흘러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들이 주택에 뭔가 투자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될 지역만 되고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평택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소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